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지지선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2만 불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지만 아직 1000불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도 0.32달러로 0.3달러를 계속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면 오전 한때는 또 2만 불이 무너지긴 했는데 다시 지금은 2만 불 위로 올라섰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음봉인 상태로 계속 하락 추세 속에 머물러 있고 아직 이렇다 할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공포 탐욕 지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11포인트로 익스트림 피어의 극단적인 공포장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 시장을 보시면 어제 파월에 연설이 있었지만 반등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장 초반에는 큰 폭으로 빠졌다가 장 후반에 들어서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이너스 0.1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역시 오늘 오전만 해도 좀 양전환을 보이나 싶었는데 다시 음전환을 하면서 지금은 2300포인트도 좀 위험해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데 또 특히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또 불안한 이유는 어제 결국에 이 미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환율 1300원 돌파가 좀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나서 제가 이 영상을 진짜 바닥? 이번 금리 인상은 시장에 큰 의미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한국은 앞으로 자본 유출을 걱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달러가 빠져나가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되면서 환율 급등이 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한국이 이 자본 유출을 걱정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또 이 표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보시면 지금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먼저 지금 현재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국내 A기업의 주가가 1000원이라고 또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1달러가 1000원이니까 현재 A 주식의 주가는 1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환율이 1달러가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이렇게 오르게 되면 국내 A기업의 주식이 가격 변동 없이 동일하게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격 변동 없이 주가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환율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이 주가의 달러 가치는 0.76달러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변동이 없어도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원화 자산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 원화 약세가 되기 때문에 이 달러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주가 변동이 없어도 환차손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게 되니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가 귀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환율은 더 오르게 되고 또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전에 보여드린 요 원리로 또 환차손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은 또 국내 주식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런 악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면 이게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 외국인 집중 매도에 증시 또 연저점 금융불안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기사 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다퉈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이 열리자마자 외국인들이 내다 팔면서 코스피는 이틀 만에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상반기 코스피 시장에서 팔아치운 주식 규모는 15조 원 가량인데 그런데 이 중 5조 원이 이달 들어 매도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는 올해 15조 원을 팔았는데 이번 달에만 15조의 3분의 1인 5조 원을 판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임박한 데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환차손이 발생하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인 달러를 챙겨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여기에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게 이제 보시면 한국이 요
하늘 색깔 선이고 미국이 빨간 색깔 선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상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았어요. 그러다가 이번 6월 중순에 미국이 갑자기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현재는 1.75%로 기준금리가 동일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매력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렇게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한 이유가 바로 이 6월 10일 날 발표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때문이었잖아요. 이 CPI가 3월에 정점을 찍고 4월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5월에 재차 8.6%로 올라서면서 또다시 41년 만에 최고로 올라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기존까지는 뭐 베이비 스텝을 하니 빅 스텝을 하니 하다가 이렇게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나왔고 그게 이제 미국이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한 6월 10일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차트를 보면 그래도 최근에 나스닥이 빠질 때 그나마 좀 버텨준다라는 느낌이 이런 부분에서 있었다가 6월 10일 이후로 미국 CPI가 높게 올라서고 기준금리가 크게 오를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면서 이렇게 한국의 코스피도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 CPI 발표 이후에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금이 좀 급격하게 이탈이 되면서 이 코스피 주가 역시도 이렇게 좀 가파른 하락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최소한 50bp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물가 안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으로 달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안에 달러가 많아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달러 강세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미국이 수입 물가를 낮추는데 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를 크게 올리고 하는데 약발이 먹혀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미국의 약발이 통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또 환율은 오르게 되고 또 환율이 오르면 증시에서도 환차손이 발생을 해서 외국인이 또다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외국인이 또 빠져나가게 되면 주가는 다시 또 떨어지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환율이 올랐으니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이 또 가속화가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 정부는 이 달러 유출을 어떻게 해서든 막기 위해서 외환 시장에도 개입을 하고 또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들의 대출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여러모로 악순환의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환율이 이제 1,300원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까지 환율 1,300원 돌파 시 무슨 일들이 있었나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1,300원의 환율을 넘었던 적이 97년 IMF 외환위기 때 하고 또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그 다음에 2009년도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이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 그리고 지금의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워낙 물가 상승이 높아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까지 채찍질을 하고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미국이 안정이 돼야지 우리나라도 나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집중하는 이유도 이것이고 또 해결할 열쇠도 미국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찌저찌 해가지고 해결은 또 해왔고 또 그것을 딛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다만 언제 해결되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은 뭔가 좀 즉각적인 반응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런 상황을 하루하루 지내고 또 몇 년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면 대부분 못 견뎌요. 그래서 아마 열의 8, 9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8, 9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남은 한두 명 안에 내가 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지금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인내하는 시간이 참 길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가족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또 요즘엔 좀 더 다양한 책을 읽으려고 하고 도서관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읽을 책들을 좀 더 찾아서 읽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하루하루 시시각각의 이런 가격의 움직임을 지켜보면 아마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놓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또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얼마를 투입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얼마를 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계획을 짠 뒤에 그 뒤에는 그냥 일상생활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주고 또 그 시간은 우리가 그 인내의 기다림을 견뎌온 만큼 보상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 웨이.